그냥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네. 부모님 따로따로 20씩이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건 없어요. 그냥 기념일 때마다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저 아이들 봐주셔가지고요. 제가 더 드리고 싶은데 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계십니까? 한 인터넷 사이트가 남녀 직장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은 드린다 하는 사람이 53%, 53.4%군요. 그리고 안 드린다 하는 사람이 46.6%로 나왔습니다. 액수는 1년에 328만 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나누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드리는 셈인데 어제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논란인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예.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글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많든 적든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또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 해마다 국세청 사이트에 그래서 단골로 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 드리는 용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은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 독립 생계 능력이 없는 60세 이상 부모를 실제 부양할 경우 이렇게 떨어져 산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요,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떤 용돈에 따라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에 나온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요, 직계 존속의 경우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릴 경우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과거에는 이제 자녀 중에 한 명만 받을 수 있었던 이 기존 부양가족 공제와는 다르게 형제가 몇 명이든지 간에 이제 드리는 대로 다 그 형제들이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작용이죠. 예.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벌써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이렇게 금방 생각날 정도인데 예. 그 얘기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우선 반기는 반응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예.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어차피 드리는 용돈인데 혜택을 받으면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반면 예. 용돈을 못 드리는 자식은 나고자 만드는 법이냐, 또 부모님 안 계시는 사람들은 역차별하냐, 뭐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예. 이게 뜨겁게 엇갈렸는데요. 특히 이 벌써 이를 악용할 아이디어들이 속출했습니다. 아까 앞에 얘기한 건 어찌 보면 이제 감정적인 차원이고 예. 이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거는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들 얘기를 한 거군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요. 돈을 이체를 한 뒤에 내가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본인이 그냥 쓰면 되겠다. 예.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부모님이 돈을 받은 뒤에 안 쓰고 이렇게 모아뒀다가 나중에 물려주게 되면은 야, 이거는 절세의 상속까지 일석이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앞에 거는 그렇다 치고 그 뒤에 나온 거 절세 상속이라는 건 참 그건 정말 우리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악용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법을 발의한 것이 새정치연합의 박민수 의원이라고 했죠? 예. 예.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런 부작용들을 전혀 모르고 했을까요? 그래서 한번 직접 물어봤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예. 이것을 만약에 이용해가지고 뭘 한다면 소득세법 위반이나 도세법 처벌법 위반에 다 관련 조항들이 있어요. 이제 이걸 자기 부모를 상대로 뭐 돈 붙였다가 어머니 다시 송금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자식이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겠죠. 부자 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른 세금 포탈이나 세금 탈루의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예, 의원실 쪽의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드리면은요. 부모님께 송금을 한 통장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나중에 증빙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예. 또 기존의 국세청에서는 비슷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과연 쉬울 것인가? 이 부분에서 회의적인 전문가들도 많았는데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불가능해요. 부모님인데 일용 600만 원 보내고 300만 원 나중에 거실로 달라면 주죠. 그야말로 이건 국세행정의 대상이 아니다. 본인 용돈을 증빙하는 걸 감독하는 건 취재도 안 맞고, 이거 납세자 한 900만 명이 지금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그분 혜택이 다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수 손실이 꽤 됩니다, 이거는. 예, 세수 손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또 돌려주는 거라서 예. 별로 반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또 추가로요. 오히려 이거는 부자인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다라는 비난이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요. 납세자 연맹과 함께 이제 부모님 용돈을 연간 최대치 600만 원까지 드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득별로 과연 얼마나 세금 환급을 받게 될까 따져봤거든요. 예. 연 3천만 원을 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는 세금이 57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 돌려받는 세금액이 무려 158만 원이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지난번에 그 연말정산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이제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방식으로 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민법상 자식들에게 부모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박민수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박민수 의원이 그렇게 이제 이 제도를 이런 어떤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민법상 자식들에게 부모 부양 의무가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꾸 소득공제를 늘려가는 건 저는 적합치 않고요. 이제는 세금과 복지 정책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요. 세금은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거고 복지는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복지가 없을 때는 복지를 대신해서 이제 공제를 제공했던 건데 이제는 복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세금 영역에서 공제를 확대하는 건 이런 복지 확대 길과는 저는 역행한다고 봐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점검한 내용만 보자면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랄까요, 그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예. 아니면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낙관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자녀분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98년에는 가족이라는 대답이 90% 가까웠는데요. 예. 사회라는 답은 그 당시에 이제 2%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년이 지난 뒤에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가족이란 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 줄었고요. 예.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53%나 됐습니다. 굉장한 역전이네, 여기 보니까. 예. 예, 예.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제 부모님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느냐도 조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요. 절반 가까운 49.5%가 자녀가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예. 자, 이 사회가요. 노인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질 때까지 뭐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다면은요. 꼭 소득공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지려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작은 혜택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